한 20분에 한 가지 정도의 주제고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엔딩, 클로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배워서 마지막에 그거를 딱 쓰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삶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이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7시 반에 이 시간에 여기 많은 분들이 와 있는 거 보면 진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보면 이게 우리가 늘 좋아하는 이게 자살률 1위라는 거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이게 한국이거든요. 여기 남자고 여자, 남자가 워낙 많이 죽어요 한국이. 뭐 여자도 이게 여자 자살률이 OECD 이게 다른 OECD 국가고 이게 평균인데 평균 중에서 여자 자살률 압도적으로 높죠. 남자는 뭐 완전히 높아요. 평균, 요게 평균 내면 평균인데 평균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보다 거의 2위보다 이만큼 높아요. 이게 너무 높은 거지.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OECD는 어떤 나라예요? 나라 중에 통계가 잡을 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라는 거는 좀 나라 중에 괜찮은 나라다. 완전 선진국은 G20이라고 그러고 20개 국가 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도 나라 중에 그 나라 통계는 좀 믿을 만해. 그래서 북한 같은 데는 OECD가 안 들어가죠.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믿을 만한 나라가 OECD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 나라가 거의 200개가 있지만 그 웬만한 나라 중에서 한국이 1위예요. 늘 얘기하지만. 근데 은혜롭게도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보건복지부도 일해서 2위가 될 것 같아요. 그 길은 무슨 일일까요? 한국의 자살이 줄어서가 아니고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되게 높거든요. 이 나라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지금 한국 보건복지부가 가장 바라는 게 리투아니아가 OECD에 편입되는 거야. 근데 그 나라 통계가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2014년부터 계속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길 떨어졌는데 2017년에 마지막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에 얘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럼 2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2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좀. 근데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리투아니아 들어오고 싶은 나라 중에서도 이제 리투아니아가 원오프니까 하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뭐 1위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공의 할 때 옛날에 배울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자살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일본 지금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제외하면 일본이 OECD 국가에서 2위거든요. 현재.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 많이 안 했는데 높아졌어요. 이게 참 저는 현재 높은 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게 전체 빨간 게 전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거든요. 되게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봐서 조금 줄어요. 조금 줄고 있고 굉장히 높았던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에요. 쭉 내려가면 헝가리, 일본 이런 데가 쭉 높았다가 줄어들고 있고요. 딱 하나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한 나라만 올라가.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OECD 중에서 OECD는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니까 OECD 중에서 한국만 안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그만두고 여기서 그냥 있기만 해도 OECD 자살률이 내려가요. 그래서 OECD는 사실 한국의 자살률 낮추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OECD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라가 살만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자살이 줄고 있는데 독특하게 한국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198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1990년 정도부터 한국의 자살은 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요즘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이쪽으로 가면 삶의 만족도예요. 삶이 얼마나 만족한가.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자살률이에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삶의 만족은 많이 하고 자살은 적게 하는 나라. 이 그래프로 따지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좋은 나라죠. 그 오른쪽 아래들이 실제 좋은 나라예요. 뭐 네덜란드, 덴마크, 뭐 에스파냐, 스페인, 뭐 이런 보통 우리나라 그런 여행 가기 좋은 나라. 여행 가기 좋은 나라들이 사실은 말하자면 삶의 만족도는 높으면서 자살은 적게 해요.
조금 이렇게 만족은 덜하던데 절대로 안 죽는 애들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이런 애들은 뭐 불평은 많지만 띵가띵가 죽진 않고 잘 살아요. 불평은 많지만 그래도 삶에 만족하지 않아 하지만 절대로 자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뭐 그런 나라들 절대로 자살을 안 하면서 하여튼 좋은 나라들이지. 조상 잘 만나 좋은 나라들이고 놀러 가고 싶은 나라들이지. 근데 나라 중에서 반대로 정말 자살은 되게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따지면 왼쪽 위죠. 이쪽으로 가야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딱 두 나라. 제가 나라 이름 안 썼거든요. 근데 뭐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죠? 딱 두 나라. 왼쪽에 있는 두 나라. 누구예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인데 일본은 꼭 이겨야 되지 않아요? 뭐래도 꼭 이겨야 되잖아 사실은. 뭐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야구를 해도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딱 보세요. 우리 자살을 일본에서 졌잖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겼어. 일본은 이기고 삶의 만족도 우리는 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삼성이 소니를 이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요 조금 여기 나가시면 가로수길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일본에도 이런 데 없고 중국에도 이런 데 없고 정말 너무 대단한 번화한 거리가 바로 옆에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살면서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게 사실 좀 심각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고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그런 문제죠. 왜 그럴까? 뭐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번역하는 것보단 그래도 그냥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건강을 얘기할 때 건강하다라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웰빙이 건강이다. 웰빙이 건강이다고 정의를 했어요. 웰빙이 무슨 말이에요? 웰빙. 좋다. 잘, 빙 있는 거, 잘 있는 거야. 잘 존재하는 거, 잘 존재하는 게 건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웰빙으로 인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잘 있었니? 잘 있니? 잘 지내? 다른 나라는 거의 일본이 뭐 좋은 아침 밥 먹었니? 뭐 이따위 얘기해요. 알고 보면 굿모닝이든 뭐 아침이 좋은지 지가 무슨 관계야? 뭐 굿모닝 뭐 곤니치와 곤방와 다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통찰이 있어요. 잘 있니? 잘 지내? 잘 있어라? 없는 되는 그게 그냥 WHO 정해서 그걸 가지고 잘 있는 걸 우리가 건강의 정의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인사말은 잘 있냐 하면서 실제로 잘 있지를 못해요. 잘 있지 못한